자,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좀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요거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권리 변동을 보셨고,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취득, 요거에서 그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원시 취득 하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승계 취득 들어가시는데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승계 취득이겠죠. 그럼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앞에 있었단 얘기죠. 예. 근데 이 승계 취득을 또 크게 둘로 나눠요. 보니까 무슨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하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누죠. 이 법은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게 문제가 돼. 그럼 한마디로 이건 이전이라는 거고 이건 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전이란 뜻은 뭐 이미 다 아셨겠지만, 자, 소유권 이전했다 그러면 앞서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뒷사람한테 몽땅 넘어왔다는 얘기겠죠. 예, 그게 뭐 사서 넘어왔던 증여로 넘어왔던 상소로 넘어왔던 뭐 했던 앞서 있던 권리가 전부 다 넘어오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최초로 취득한 게 아니라 앞선 사람으로부터 뭐 받아서 승계받아서 취득한 거죠. 그러면 앞선 사람은 이전이 됐다면 이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안 갖게 되니까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게 된다? 상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얘는 상시라고 얘는 취득하고 이게 뭐가 되냐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꼭 소유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자, 이 사람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세권 물권이죠. 그럼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전세권을 통째로 넘긴다. 그럼 전세권 뭐라고 그래요? 이전. 그럼 얘는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죠. 이제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지 이제. 얘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전은 소유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이전이란 뜻이 앞에 있는 권리가 통째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그 앞에 있는 권리가 뭐면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뭐면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면 저당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면 임차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시죠? 예. 다만 이제 이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안 갖게 된다? 안 갖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졌으니까. 자, 이제 이전이라는 뜻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전 승계가 또 둘로 또 나눠지네. 미칠 지경이다. 야, 그만 좀 나누라는 거예요. 보니까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런 뜻을 이제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뭐란 얘기예요?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앞에 있는 권리가 전부 몽땅 있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권리자는 이제 권리를 안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자, 특정과 포괄이라는 것은 이건 그러면 이전적 승계도 결국 쭉 가게 되면은 요게 해당되는 거죠. 예. 네. 여기서부터 좀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요거야. 그러면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 보기 전에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예. 네. 그럼 특정 승계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특정 승계도 이전적 승계, 즉 권리가 이전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데 특정이니까 몇 개 원인에 의해서 한 개 원인에 의해서 몇 개 권리만 한 개 권리만 이전되는 거예요. 딱 특정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네. 그림 그리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땅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C라는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여기도 뭐 있고요?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3개지만 각각 땅, 건물, 자동차 따로따로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땅을 샀어. A토지 매매했어요. 자, 이게 결과다, 원인이다. 원인. 예. 그러면 대군주면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돼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적 승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소유권이 다 이전되나요? 콕 찍어서 산 A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A 토지에 대한 매매라는 한 개의 원인으로 세 개의 소유권 중에 요 특정된 A 토지 소유권만 넘어오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무슨 승계라는 거예요? 특정 승계를 하는 거예요. 특정 승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 아니라 문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특정 승계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특정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31페이지 괄호 2번에 이전적 승계 해가지고 찾았나요? 예, 기존의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한테 이전 넘어가는 거예요. 왕창 넘어가는 거. 그 중에는 이제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특정 승계가 있고 동그라미 2번 포괄 승계가 있는데, 자, 특정 승계를 다른 말로 특별 승계라고도 합니다. 자, 보니까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즉 한 개 한 개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걸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죠. 예. 자, 그럼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 특별 승계를 이제 배우셨어. 그럼 포괄 승계 보셔야지. 자, 포괄 승계는 갑과 을 사이가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라 부자지간이야. 부자지간. 외아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지금 소유권 몇 개 있나요? 3개.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외아들한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딱 A 토지의 소유권만 넘어오나요? 아니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A 토지 소유권, B 토지 소유권, B 건물 소유권, C 건물의 소유권, 또 뭐 채무를 짓고 있으면 채무도 다 넘어오는 거지. 그러면 상속이라는 원인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넘어오는 권리는 뭐 전체가 다 넘어오겠죠. 전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포괄. 예. 그러면 포괄 승계인 그러면은 누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 포괄 승계인. 항상 포괄 승계인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어차피 포괄 승계는 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특정 승계인은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 다르지. 법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네. 자, 그래서 포괄 승계를 보시게 되면 자, 원인은 몇 개예요? 하나 취득에 의해서 권리는 수개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이 있죠. 상속.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중에 승계 취득 중에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어려우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구조는 좀 외워 놓으셔야 돼. 가끔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처음부터 어렵다 그러시면, 근데 처음부터 어려워야지. 어렵게 공부하셔야지. 지금 해놔야 나중에 쉽죠. 최소한 이런 용어는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용어는. 특정 승계가 뭐고 포괄 승계가 뭐고 이게 어디에 속했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디에 속했는지 알면서 하시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적 승계 들어갑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설정이란 단어는 이전이란 단어는 아니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은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전에 권리가 통째로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설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권리에서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자, 만일에 이 사람이 X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 그러면은 뭐 원인이 뭐든 매매든 뭐 상속이든 뭐든 앞에 있는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권리를 잃게 되고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설정은 이 사람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리 내용 중에 일부만 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권리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라는 권리 우리가 이거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고 그럼 물권법 안에는 소유권의 내용은 뭐뭐가 있다는 것을 법에 다 정해놨겠죠. 예.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요. 자, 200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 243페이지를 보세요. 자, 243페이지 옆에 보면 242페이지 보니까 챕터 4 해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건 중에 뭐에 대해서만 배우겠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매번 두세 문제가 매번 나오는 파트인데 올해도 3개가 나왔어요. 예,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243페이지 보니까 그 맨 꼭대기에 소유권의 뭐와 내용과 범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의 내용하고 범위는 이렇다. 해서 1번 보니까 소유권 내용과 제한에서 제211조 조문 돼 있죠. 예, 다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소유자는 즉 소유권 가진 사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즉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 뭐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결국 소유권의 내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가장 완벽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X 건물을 지 마음대로 뭣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아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 팔아서 넘길 수도 있더라. 자, 소유권의 내용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요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부터 승계를 받는 건데 이전은 이게 통째로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이에요. 근데 설정은 이 중에 일부만 넘어오는 거예요. 일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 자, 을이 이 건물 사용하려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뭐 사거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빌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뭐해서 취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권 취득도 법률 효과로서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취득이니까 발생이고. 자, 그러면 이 전세권 취득이 승계냐, 자, 아니면 원시 취득이냐 해서 이제 일단 승계라고 보는데 승계 중에서도 이전이냐 설정이냐 그 문제는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건물 소유권 취득해서 원시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 다 해놨어. 자, 그런데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금 2억 받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얘가 전세권을 취득했어. 그럼 저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최초로 지금 발생된 거죠. 최초로 발생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앞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권 내용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크게 3가지인데 항상 요놈 2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권의 내용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가 넘어간 게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일부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설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붙이면 을은 전세권 설정받았다.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결국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자, 요 사람이 전세권 취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이전이 됐다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잃게 돼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소유자가 아닌데 계속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 소유권의 내용 중에 사용 수익을 2년 동안에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럼 여러분은 소유자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해됐죠? 예, 이런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물권법 배우시면서 뭐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요 사람이 뭐는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자,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병한테 이 건물을 그럼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팔아서 넘기든 경매로 들어가든. 그렇다 하더라도 요 전세권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 하는 것은 사용수익하는 이쪽으로 완전히 와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얘가 야, 그 건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2년 동안은 내가 사용수익할 것을 내가 취득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걸 이제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설정은 어디다 쓰냐면 주로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뭘 한다?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뭐 땅이면 무슨 설정? 지상권 설정. 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취득할 수가 있죠? 건물을 담보로 잡아야. 그러면 뭐 설정?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 저당권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이걸 가지고 온 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돈 빌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이 아파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러분이 만일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지. 그게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소유자도 아니면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설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다른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자를 쓴다. 바로 2번 설정서 쓴 게 읽어보시면 돼요.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 일부 권능이란 단어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권능자는 그 권리 일부 내용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설정이라 하는데, 예를 들었죠.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취득할 때 이때 설정이라 한다. 제한물권은 뒤쪽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한 28회 때인가 9회 때인가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기출 지문 오른쪽에 이제 여백의 날개를 보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세승.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답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설정자는 설정자를 써놓고 이전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기초적인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것은 어렵지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지.